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7일 오후 6시를 넘었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진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의원총회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개혁을 한다, 혁신을 한다는 말은 선거에 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좌파가 주장하는 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게 투항하는 식으로 개혁 또는 혁신을 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멸로 이어집니다. 좀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새누리당이란 당명이었어요. 새누리당은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좌파들이 말하는 혁명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어딜 가나 혁명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수정당이 혁명의 상징물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새누리당 당명을 보고 상당히 불길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자유와 한국을 지키는 쪽으로 원위치해야 됩니다. 원위치 한다는 게 그게 개혁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원점에 서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바로 원점을 찾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갈 때는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준점을, 원점에 다시 서야 합니다. 원점에 다시 서고 나아갈 바를 정해야 하는데, 홍준표 대표 요새 욕을 많이 먹지만 홍준표 대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공이 큽니다. 사회주의식 개헌을 저지한 것이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말한 위장평화쇼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미북 회담이 결국 위장평화쇼에 김정은,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까지 가세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한 것이 이번 선거의 패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누가 패인을 만들었느냐? 트럼프가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3월 초에 이야기해버리니까 바로 투표일까지 온통 남북 회담, 미북 회담 분위기가 휩쓰는 바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좌파 선동 매체에 의해서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도 이런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참패를 몽땅 홍준표 대표한테 씌우는 그것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잘못한 것도 있죠. 어떻게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굳이 출당할 필요는 없었죠. 그것은 보수표를 깎아먹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박정희 세력, 근대화 세력, 더 나가면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정통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인이 된 것,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서운한 감정이 많은 듯한데, 물러나서 8월 15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저는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했던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처칠이 챔블린에 반대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가 역사가 부르니까 등장했듯이 언젠가는 상황이 다시 홍준표 대표를 불러낼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묵직하게 지금까지 왔던 길을 묵묵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린 이 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조금 감정적입니다만은, 다만 이 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알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는 여기 많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개파 이익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산이란 말은 좋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청산합니까?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거리는 1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한심한 정당입니다. 이렇다면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정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후외환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평당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겁니다. 이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는 뻔뻔한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이 없는 집단이 됐다는 것이고, 이념이 없다가 보니까 동지적 결속도 안 돼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뚫을 거냐, 이렇게 토론을 한 모임인데,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읽어봐도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듭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6월 1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구와 적폐, 국정농단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성하고 자성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수구와 적폐, 국정농단은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그냥 받아서 쓰면은, 받아서 자기 당을 공격하는 데 써먹으면은, 이건 완전히 영혼이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거는 완전히 무조건 항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수구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적폐 아니에요. 국정농단 언론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당대표가 좌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데 써먹었다면은 이분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그 다음 말은 사실 뭐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그 출발이 저렇다면. 수구 기득권 낡은 패러다임에 머무는 보수는 탄핵당했고 저희는 응징당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를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한다. 차라리 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것보다는 조금 덜 살벌할 것 같네요. 수구 기득권, 자유한국당이 수구 기득권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권력을 다 놓았는데 무슨 수구 기득권입니까? 완전히 한대에 나가서 지금 도전자가 되어 있는 판에, 그리고 냉전적 사고라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이 냉전적 사고, 냉전적 입장에 선 정책을 한 번이라도 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권을 잡았을 때
공안합동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돈 대준 사람, 정보 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냉전적 사고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이런 반성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과공비례라 그럽니까? 너무 자기를 낮추다가 보니까 무례가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 통렬한 비판은 쏟아내주길 바란다.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주길 바란다. 골마 터진 우리의 아픈 상처를 두려움에 외면하지 말고 후벼 파고 썩은 고름을 짜내야 한다. 이런 문학적인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수의 철학과 가치의 재정립,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그리고 지금 이 성남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지 냉철하고 치열한 논쟁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보수가 되어야 한다. 해놓고 새로운 보수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많다, 반성하자,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 반영된 국민들의 민심은 다 선이고 정확한 겁니까?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간 점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것도 지적해야죠. 국민들이 하나님입니까? 국민들이 하나님이에요?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은 점을 지적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도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서야지 어떻게 자기 조직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짓밟아버리는, 뭐 지렁이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짓밟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생명이 남아 있어야 개혁인데 자기 조직을 죽여버리고 무슨 개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이분이 초선인 모양인데 오전에 저희 초선들 몇 분이 모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도를 했는지 늘 부끄럽게 생각해 왔다.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 지난 10년 우리가 정부를 맡아서 운영했을 때 보수 정치에 책임 있는 또 책임 있게 일했었던 중진들에 대해서 은퇴를 해 주십사, 그리고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작년에 했어야죠. 작년에 대선에서 진 다음에 했어야지. 지방선거에 져놓고 왜 또 1년 전에 했을 이야기를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정말 국민이 바라는 그런 모습을 혁신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을까요? 이렇게 하자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리공론 한다고 무슨 여기서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성찰부터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가치와 민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했다. 이제 우리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책임과 희생이야말로 보수의 최대 가치이다. 새로운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 저는 자기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성이 있습니다. 또 한 분,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는 알맹이가 있어요. 원내대표의 발언 당황스럽다.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 수구냉전 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자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정하면 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반성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반성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섣부른 좌클릭은 더 큰 문제다. 우리가 여태 사회주의 개헌을 막은 게 잘못됐나? 부당한 입법을 막아온 게 잘못되었나? 국민들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 당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다. 중도를 표방한 정당이 우리보다 더 망가진 걸 생각해 보라. 보수가 다 죽은 줄 알지만 아직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콘크리트 우파가 30% 정도 있다는 게 입증되었다. 더 이상 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뒷문 열어놓고 집 나간 토끼 잡으려 쫓아다녔다. 우리 당에 실망해 투표정에 나오지 않은 열성 우파가 아직도 많다. 이번엔 홍 대표 체제와 미북 회담이 겹쳐서 결과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다. 조급함을 버리자.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저는 김진태 의원의 말에 마음이 끌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당의 이념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당의 이념은 자유한국당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 토론할 때 자신들이 만든 당의 강령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강령이 헌법 아닙니까? 그 당은. 그런데 이 강령을 읽어보면은 자유한국당 강령 참 잘 됐습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은 새로 개혁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강령에 충실하게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선전하고 교육하고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행동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실패는 자유한국당 강령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언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데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유와 한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액션 플랜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공론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강령 그분들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문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명문입니다. 저는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자유한국당에서 잘 모셔야 될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정확한 문장을 쓰는 사람이면은 자유한국당에 아직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가 있어요. 우리 당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킨다. 1.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헌법 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원리이며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 기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개인, 집단, 국가에도 맞서 헌법 가치를 지킨다. 여기 뺄 말이 있습니까? 이 이상 좋은 문장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립, 경제 발전의 전제이며 모든 이익에 우선하여 지켜져야 한다.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키워나가고 전통 우방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한다. 유엔 결의를 포함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새로 개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실천 안 한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유와 책임의 조화. 개인의 자유는 자아 실현과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 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한다. 국민교육 현장을 연상시킵니다마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동기 유발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공동체 정신은 개인, 기업, 단체 등 행위 주체의 자유가 과도한 사익 추구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덕목이다.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토대이다. 좋습니다. 이게 보수적 가치입니다. 우파적 가치예요.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앞선 세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되 과거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점진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정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이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이런 선언을 한 것인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토론을 해야 됩니다. 5. 6. 지속 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 혁신, 추구. 국민이 공유하는 전통, 경험, 문화, 미덕, 규범 등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지켜나간다. 또한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새로운 사고를 공감하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는 유연성을 가진다. 하나도 보탤 게 없습니다. 강령이니까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정신이고 영혼이고 헌법입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딴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토론할 때 이걸 다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첫째 선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전 선동에 우리가 무너졌다. 앞으로 선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과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젊은 세대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 강령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 너무 좀 딱딱하지 않느냐.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우리 애국 30%가 되는 단단한 이 애국 우파 세력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맺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꼭 해야 될 것은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선거판에 그게 아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입장문이 있습니다. 그 입장문 잘 쓴 입장문입니다.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적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중했느냐. 결국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대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입장문에 간곡히 홍준표 대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쓰여짐으로써 한미동맹 해제,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6월 12일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한 논리 정형하는 이 당헌에 입각한 입장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